자,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강사 이석준입니다. 2023학년도 생투 개념 완성 강의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촬영 일자가 2021년 11월 14일이고요. 아직 올해 수능이 치러지지 않았어요. 4일 뒤에 수능인데, 되게 좀 여태까지 지금 가르쳤던 올해 학생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정말 잘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개념 완성을 듣게 되는 친구들도 이제 내년에 수능 공부 잘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2021년에 한 해 동안 러셀의 대치 센텀 기수계 출강했었고, 이제 내년에 영통에 추가해서 출강을 하게 됩니다. 네, 제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했고, 과학고 다닌 동안 이제 전국 규모의 한국생물 올림피아드라는 대회에 출전해서 이제 2등 상인 금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대학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진학을 해서 수의사 자격증도 따고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셀의 대치 센텀 기술 영통에 출강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제가 무슨 표본 조사를 다 한 건 아닌데, 이제 생명과학 강사들 중에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최고급 스펙에 속하지 않나. 물론 서울대 박사학위 따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뛰어난 분 계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최고급 라인에 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생물올림피아드 금상을 받았어요. 공동 2등상이고, 이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는 일반 생물학을 기반으로 출제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걸 준비한 게 강의에 일단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 생물학이 현재 고등학교의 생원, 생투를 합친 다음에 확장 앤드 심도를 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에서 1학년 때 배우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경시대회 준비할 때 일반 생물학을 일반 생물학이 거의 1000페이지가 넘거든? 근데 이거를 35회 이상 정도 그래서 나 공부할 때 약간 좀 지저분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 밑줄 팍팍팍 치면서 별표 엄청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35회 이상 했다 이거야. 그럼 책이 정상적으로 보존이 되겠니? 껍데기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형상이 망가질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어쨌든 머릿속에 아예 그냥 몇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있다. 이걸 외울 정도였어. 그래가지고, 개념이 거의 머릿속에 진짜 완전 장기 기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애들한테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거보다 더 깊은 심도 있는 심화 이론 같은 걸 설명할 때 개념 오류 지적을 받아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데 이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서울과학고를 졸업했지. 서울과학고 13기야. 이때는 영재고라는 이름은 영재고는 아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학고가 대한민국에서 1등 학교였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내 때 세계 물리 올림피아드 출전권이 우리나라에 대여섯 명이 주어졌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빼고 우리 학교에서 다 나왔어. 그리고 나 때는 최상위권 상위권이 의대도 안 갔어요. 하버드, MIT, 예일, 칼텍, 프린스턴, 스탠퍼드 이런데 아이비리그 포함해서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에 갔다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랑 메이저 의대는 그 바로 다음 상위권들이 갔었어. 나는 조금 사실 과학고 간 거를 한때 후회를 좀 했었어. 지금도 약간은 후회는 해. 왜냐면은 우리 기수 때 내신 특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 원래 서울과학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8기까지인가 7기인가 8기까지는 내신 특혜 다 받아서 서울대 100% 입학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8기 때인가 9기 때인가 아무튼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과학고 내신 특혜가 폐지됐어. 야, 이게 얼마나 참 형평성이 어긋나니. 여기 진짜 머리 천재들만 모여있는 데거든? 물론 다 천재는 아닌데 아무튼 천재들이 엄청나게 많아. 나 중학교 때 전교 1, 2등 밥 먹듯이 했어. 근데 그런 애들 모아놓은 데를 내신을 일반 고등학교랑 점수를 같이 매겨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억울했죠. 어쨌든 근데 제가 그런 괴물들 사이에서 내신 최고 점수를 전교 9등 한번 찍어봤어요. 진짜 이때 정말 너무 기뻤었어. 대학 가기 전에 최종 내신은 다 합산해보니까 한 약 30%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내신하고 이제 한국생물올림피아드 금상 받은 거하고 이제 학교에서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부반장 한 번, 반장 두 번 하고 그랬던 것, 그리고
또 뭐야, 이제 수능에서, 우리 때도 수능 최저 있었어. 그거 다 맞춰가지고 이제 서울대, 수의대 간 거지. 나는, 그래, 뭐,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었었지, 고3 때는. 근데 이제 점수가 서울대 의대에 갈 점수는 아니었어. 일반고에서 내신이, 일반고를 다녔으면 솔직히 말해서 전교 1, 2등 했을 거 아니야. 뭐, 적어도 전교 한 자릿수는 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러면은 수시로 서울대 의대 무혈 입성했다고. 한국생물 올림피아드 금상 갖고서. 근데, 뭐, 과학고를 다녔으니까 아무튼 못 가게 됐고, 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점수 맞춰서 간 거죠.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를 못 가? 근데 지방대 의대는 가기 싫어. 그럼 내 자존심에, 서울과고 자존심에? 그래서, 어딜 갈까? 생물하고 공부했는데, 생물을 되게 내가 힘들게 공부했는데, 어딜 갈까? 하다가, 내 때 열풍이 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황우석 박사라고. 그러니까 나 이전 한 2002년 정도부터 막 유명해졌어. 막 복제소 막 만들고, 막 배아 줄기세포 연구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막, 나 때 막 사이언스지, 과학 논문 잡지에 네이처지랑 사이언스지가 양대 산맥인데, 그 사이언스지의 표지 논문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실렸었어. 근데 그게 2005년 11월에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려가지고, 나 때 서울대 수의대가 서울대 의대 바로 다음이었어, 서울대에서. 근데 그거가 들통나는 밤에 서울대 수의대 위신이 2006년에 확 떨어졌었죠. 좀 가슴이 아팠었어요. 네,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는 것. 이것도 이제 생명과학 강사로서의 장점이지. 왜냐면 수의대에서 배우는 게 뭐냐? 일반 생물학, 세포 생물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발생학, 신경생물학, 생화학 등을 배운다고. 일반 생물학을 더 심도 있게 세분화시켜서 더 파서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이것 과목들, 방금 내가 부른 나열한 과목들 거의 대부분 A0 이상의 학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게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 자부합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깊이 있고 섬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 현재 평가원이 뭐 한 201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막 진화해온 경로를 알 거 아니야? 어떻게 진화했고, 왜 그렇게 진화를 했고, 이 문제가 이제 신명이 나왔어. 그러면 왜 도대체 출제자가 왜 그런 의도를 갖고서 냈느냐를 분석을 상세하게 제대로 해줄 수 있다 이거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도대체 수의사를 왜 안 했냐? 저는 사실 제 이석준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수의대에 갔는데 사실 연구를 하려고 갔었죠. 근데 수의대가 이제 임상하고 비임상은 아니거든. 근데 임상은 원래부터 좀 뜻이 없었는데 배워보니까 배워볼수록 임상은 내 체질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비임상으로 이제 석사 연구실에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내 체질이 안 맞더라고. 황우석 박사도 망했고 뭔가 삶의 원동력이 좀 잃었었어. 그럼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 대학교 때 과외를 계속 했었으니까 학원 강의를 해볼까? 애들 가르쳤던 건 되게 즐거웠었거든. 그래서 학원 강의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학원 강사로 완전히 굳혀지게 됐죠. 네. 자, 뭐 방금 설명한 거랑 겹치는데 제 특장점, 개념의 완벽함. 한국생물 올림피아드 준비했었던 건 서울과학고 출신, 서울대 수의학과 출신이라는 것. 그래서 강의에서 5개념 지적받은 적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르치게 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생명과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목들을 A0 이상 받았고, 대학 때. 그래서 평가원의 심리를 깨뚫어 본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풀이의 명쾌함. 선생님이 과학고 나왔잖아. 현재 생원이건 생투건. 자, 지금 생투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투도 마찬가지야. 생투도 유전이 제일 어려워. 생원도 마찬가지지만 생투도 유전이 제일 어려운데 생투의 유전도 생원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문제가 다 수학적이야. 두뇌 회전 물어보고 계산력, 빠른 계산력과 두뇌 회전이 필요하다고. 근데 많이 변질이 됐지. 이게 왜 그러냐면 과목이 축소돼서 그래. 나 수능 때 볼 때 나는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사회, 탐구, 공통사회 4개 받고, 뭐, 지리랑, 뭐, 윤리랑, 뭐, 이런 거 포함시켜서, 그리고 물화생제 포함시켜서 공통과학 받고, 거기다 생투 선택 과목 봤는데, 이 생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생투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범위 여러분들 거의 2배로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공부 양이 적은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뭐, 이런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변질이 됐어.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고충이지. 나 때는 이런 킬러 문항 뭐 이런 게 없었어. 과학에서. 과학이 거의 대부분 암기였어, 사실. 근데 지금은 과목이 줄었는데 줄은 세워야 되니까.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막 준킬러 킬러가 막 난무하고 막. 생물이 아니고 막 수학적으로 변하고. 그런 변질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대학 갈 때 수학적 센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생투를 푸는 데 있어서 빠른 계산 능력과 두뇌 회전이 필요하고 EM이 추론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나왔습니까? 서울과학고 나왔죠. 과학고 학생들이 과학도 많이 하지만 더 많이 하는 게 뭐야? 수학 엄청나게 판단 말이야. 이미 과학고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다 선행학습해서 들어온 애들이 부지기수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근데 아무튼 들어가서 막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해서 죽도록 했지. 그래서 고2 때 수학 완성해놨지. 그 다음에 고3 때 수학 모의고사 보는 거는 만점은 당연하거니와 시간도 막 남아돌고 2번 검토하고 그래도 자도 만점 받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과고 중위권 이상 애들은 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선생님이 서울과고 나와서 이런 거에 자부심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고. 이 생투를 수학적으로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자, 유전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다. 20개 이하의 도구들을 이용할 저는 도구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도구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그러니까 암기를 적게 한다 이거지.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도구들의 개수를 줄여서, 하지만 정말 필요한 도구들만 써. 20개 이하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결국 최고 난도 문제들을 학생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배양시켜 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자신이 있고, 왜 자신 있는지 계속 증명 자료를 뒤에 실어놨어요. 증거 자료를. 자, 고퀄리티의 방대한 자료. 2022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이널 모의고사를, 파이널 모의고사 7월 중순부터 들어갈 거거든? 고3 여름방학 때부터. 80회분을 풀릴 거야. 여기 80회분에 1600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포함해서 1년 동안 약 5000문제 이상은 풀릴 겁니다. 과제 및 시험으로. 그럼 거의 생투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계화 시킬 거야. 이제 이 엄청난 문제와 당연히 고퀄리티 문제겠지. 이석준 선생님의 풀이까지 받아들이려면 당신은 생투 만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 최근의 실적들. 연대 의대 포함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각종 의대, 치대, 한의대, 포항공대도 있고 서울대 의대도 보냈어요. 아직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곧 나오겠죠. 선생님 인스타에 보면은 이따가 안내할 건데 2021학년도 대표 실적 같은 거 다 인스타에 실적 실려 있어요. 그 중에서 생투 학생들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는데 2021학년도에 수능 50점 만점 찍은 학생이 있습니다. 생투 만점 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생투가 작년 기준으로 응시자 수가 6,804명이었나 그랬어. 지원한 사람은 8,000명 정도 됐는데 실제 응시자가 6,804명이가 그랬다고? 그럼 봐봐라. 1등급이 4%잖아. 6,800명의 4%가 몇 명이니? 1%가 70명 정도죠? 70명 곱하기 4 하면은 280명. 이게 한 270명 정도가 1등급이라고. 1등급이 270명인데 작년 1등급 커트라인이 47점이었어요. 만점은 몇 명이었어? 응? 전국에 아마 한 50명도 안 될 거라고. 내가 정확하게 퍼센트까지 지금 모르겠지만 전국에 50명도 안 된다고. 응? 서울대 의대 정원보다 적은 학생들. 만점 받기 진짜 힘든데 만점 배출했고,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47점 1등급 받은 학생 부산대 의대랑 단국대 의대랑 경찰대 다 붙었어. 자, 2019학년도에 서울대 의대 합격자 수강하기. 이때는 내가 얘 가르칠 때 2018년이었잖아. 2019학년도에 2018년이잖아. 이때는 내가 막 후기를 막 이렇게 막 모아서 막 증거 자료로 막 모아놓진 않아서 지금 얘 거를 그냥 글 써놓은 걸 갖고 있긴 한데 막 오름이나 이런 공식 사이트 같은 데에, 그러니까 뭔가 사이트 같은 데 올려져 있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아무튼 얘가 써줬던 후기를 좀 보면 얘가 일단 누구냐면 양정구에서 내신 전교 1등 한 애야. 내신 전교 1등 했던 애고, 2019학년도 때 왜 국어 막 1커스 84랑 83가 85인가 막 갑자기 국어 겁나게 어렵게 나왔던 때 있잖아. 전 과목에서 3개 틀렸어.
생투는 한 개 틀렸는데 국어를 만점을 받았나?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갔어. 간단하게 얘가 쓴 글 중에 간단한 핵심만 요약해보면 내 수업을 2018년 1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들었고 생투 40점 받고 서울대 의대 갔대. 내가 생투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 교과과정 외의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선생님들이 내가 대충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들이 대충 설명을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다시 질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하면은 대충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대. 그러니까 나는 수업을 준비를 제대로 했다 이거지. 그래서 막 쓸데없는 질문 아니면 깊이 있는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었다. 전공자니까. 수의대에서 배운 게 뭔데? 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 생물학을 더 깊이 심도 있게 파서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다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가장 많이 도움받은 건 파이널 수업 때 모의고사를 내가 제공한 것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따로 풀어서 갖고 온 것도 다 풀이해줬어. 그래서 마지막에 헷갈리는 또 개념 같은 걸 물어보면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런 것들이 좋았대. 그리고 교과서랑 문제집, 평가원, 대학교재 개념이 조금씩 애매하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결국 평가원이 중요한 거잖아.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라고 딱 명확하게 정리해줬다 이거야. 자, 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인스타에 JUNE851124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딱 뜰 겁니다. 아니면 이석주라고 쳐도 한 3번째인가에 뜰 거예요. 인스타에 유튜브 링크 있고요. 제가 2022학년도 구모 해설 강의를 곧 올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볼 때쯤이면은 유튜브에 2022학년도 구모 해설 강의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 뭐 최근 수능, 뭐 올해 치러진 수능도 올릴 것이고 또 예전 수능, 6모, 9모 이런 해설 강의를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거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생들의 진짜 쓴 후기들 보고 싶으면 이제 오르비 검색창에 석준 의대라고 치면은 이제 후기가 쫙 나와요. 10개 이상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막 조회수 막 2만 개도 있고 막 15,000개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2021년 수업 현장이에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고 러셀 센터에서 가장 큰 강의실 거의 빼곡하게 꽉 차 있는 모습. 물론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좀 자리 뛰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감 임박 스티커 붙어 있고 거의 꽉 차 있어요. 거의 빈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석준 강사에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 그러니까 스킬을 남발하지는 말자 이거야. 내가 스킬을 사용하지 말자는 건 아니야. 나도 스킬 써. 근데 그거를 막 스킬의 이름을 다 붙이고 막 그거를 무슨 뭐뭐 정리 해가지고 막 수십 개, 막 심지어 막 100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시키면은 실전에서 그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가 힘들어. 도대체 어떤 도구, 몇 번을 뽑아야 되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단 말이야. 너랑 나랑 내가 한국말로, 자, 내가 지금 한국말로 말을 하고 있잖아. 아니면 너가 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 그때 막, 여기서 몇 번 문장을 꺼내야 되지? 여기서 문법 체계가 뭐 몇 형식을 써야 되지?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유창하게 된 거 아니야? 우리는 생투를 그렇게 풀어야 돼. 많이 해야 돼. 편법 쓰려고 하지 마. 돌아가려고 하지 마. 많이 해서 체화시켜서 녹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심리학 문제가 나와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런 측면에서 나는 기술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잡기라고 생각해. 그건 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기술 암기 위주의 생명과학 공부는 나는 하지 않아. 정석과 포석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 정석이라는 것이 바로 개념, 그리고 기본기. 포석이라는 게 그 스킬이라는 거죠. 소위 스킬. 재치 있는 아이디어. 정석을 당연히 먼저 깨우치셔야죠. 그래서 논리의 힘을 키우고 20개 이하의 도구만을 이용해서 그 어떤 킬러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사고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수능은 마라톤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생투에서 나오는 킬러, 준킬러들이 뭡니까? 샤랍, 코던 추론, 하디, 제적, 거기다 추가로 생명공학에서 이제 PCR 안 나오죠? 제조한 문제. 5가지 다 유전이야. 근데 다 어때? 다 수학적 센스가 필요해. 선생님 서울과학부 나왔다고.
생투 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울과학고에서 수학을 엄청나게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재 지금 나열한 이 유전 문제들 다 생물이 기본 베이스라기보다는 수학적 센스가 기본 문제예요. 특히 하디-바이벤베르크 문제는 완전 그냥 2차 연립 방정식 문제야. 그냥 완전 수학 문제라고. 다른 것도 생물보다는 수학에 가까워. 얘네들 킬러 문제들 난이도를 뭐 굳이 정한다면 약 5단계 정도로 나뉘는데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점령해야 되죠. 에베레스트산 고도가 몇입니까? 8,848m. 여기 처음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에베레스트산 가면 살 수 있을까? 산소통 메고? 난 못 살 것 같은데. 1000m짜리 산 올라가 보고 2000m짜리 산 올라가 보고 그 다음 그렇게 연습해서 숙달된 다음에 등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5등급짜리 완전 제일 어려운 문제 풀려고 그러면 체하죠. 못 풀죠, 당연히. 이게 뭐야? 생투.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지. 수능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 자신만의 문제풀이를 확립하라. 주변의 말을 막 무슨 팔랑귀가 되지 마세요. 응? 이 친구가 막 이게 좋대. 난 원래 이러고 할 수 있는데. 저걸로 바꿔볼까? 저 친구는 저게 돼. 나 이걸 바꿨었는데. 그럼 저걸 다시 바꿔야겠다. 제발 이러지 마. 뚝심 있게. 응? 주변의 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동적이지 않아. 능동적으로 학습하지.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키고 생각하고 남 핑계 대지 않습니다. 남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친구 저 친구 주변 상황 휘둘리지 마.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받아들일 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나한테 다시 질문을 해. 이해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너만의 방법과 믹스해서 너만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정하면 되겠죠?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밥을 어떻게 떠먹여주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다 컸어. 고3 아니면 재수생이잖아. 준성인 아니면 성인이라고. 밥을 떠먹임 당할 예정은 아니겠지? 젓가락 잡는 방법 알려줬으면 젓가락질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라고. 내가 방치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 방법 알려줬으면 숙제 제발 꼬박 하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가 숙제한 것보다 조금 숙제한 것 갖고는 성이 안 찬다 그럼 다른 문제 더 풀어도 돼. 물론 내가 숙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개념 복습도 철저하게 하고 오답 정리 노트도 만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란 말이야. 생각을 해서. 알겠어? 논리와 사고력으로 유전을 정복해 가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제 교재입니다. 지금 이 교재는 2021년에 썼던 2022학년도 교재예요. 아직 지금 11월 14일이라니까? 나 종강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지금 11월 14일부터 여러분 만나기 전까지 교재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어쨌든 이 교재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검토, 수정, 보완을 15차례 이상 했고 네, 제가 집필을 했고요. 최종 검토했고 생투 만점자 조교진 3명과 실장이 함께 검토를 했고 최종 승인은 제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만나기 전에 2023학년도 교재를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개념환성 생투 교재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총 3권으로 분권시켜서 진행할 거야. 학생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개념서, 문제집, 해설집을 나누고 개념서는 전법이, 고품질, 컬러 이론. 싸구려 컬러 안 쓸 겁니다. 인쇄소에 제가 맡기는 인쇄소에서 가장 비싼 고급 컬러를 이용해서 개념서를 만들 거예요. 화려한 컬러 이론을 만들 겁니다. 컬러 이론서. 그 다음에 문제집은 따로 뺄 거예요. 약 700문제가 실려있고 준킬러 2학급까지 그러니까 준킬러까지는 실어놓을 거야. 그러니까 중하 그러니까 개념 기본 문제부터 준킬러 문제까지 실어놓아서 전범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실어놓을 거고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집은 또 따로 뺄 거고 여기에 현강 추가 프린트물 그리고 테스트까지 합치면은
9주 동안 이 개념 완성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 약 1100문제 정도 풀게 돼요. 완벽한 개념 완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강좌만 들어도 3등급 정도는 완성할 수 있어. 3등. 근데 물론 그 이유가 더 어렵긴 하지. 여러분들 3등급까지 가는 거는 요거 갖다가 충분해요. 근데 그 이유, 여러분이 원하는 게 3등급이 아니잖아. 1등급 되고 싶잖아요. 그죠? 누가 3등급을 목표로 대학 공부를 합니까? 3등급에서, 자, 3등급까지 완성하는 것과 3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거가 난이도가 좀 비슷해. 그러니까 공부 수행량이나 너가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정도야.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건 더 어려워. 1등급에서 만점까지 가는 건 더 어려워. 엄청나게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생님이 제공한 그 5천 문제를 1년 동안 완전히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 가능하다니까, 이론적으로. 자, 2022년에 1년 동안의 강의 계획이 어떠냐면, 일단 12월 넷째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개념 완성을 할 거야. 그래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전년도 수능 특강이나 이제 기출문제도 좀 포함시켜서 700문제 정도를, 아니, 테스트까지 포함시켜서 1100문제를 이때 해결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7월 둘째 주까지 고난도 문제 풀이 위주로 할 거야. 유전 70%, 비유전 30% 정도로 해서, 이때도 기출이 있지만 이때는 좀 더 어려운 최신 고난이도 기출을 포함시켜서 문제 풀이를 할 거고, 그리고 전년 수능 완성하고 금년 수능 특강, 금년 수능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금년이라는 것은 2022년을 말하겠죠. 여러분과 내가 만났을 때.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 겁니다. 7월 셋째 주부터 들어갈 거예요, 곧장. 그래서 11월 초까지. 평가원을 꿰뚫는 검선된 파이널 모의고사 약 88분. 제가 자체 제작한 SNU 클래스 모의고사와 함께 러셀에서 제작하는 퀄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는 이름이 퀄 모의고사인데 아마 올해도 유지가 될 겁니다. 작년에는 생투가 6회분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몇 회분이 나올지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나오는 퀄 모의고사 같은 거, 러셀 모의고사들 다 함께 포함시켜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잊어버릴 만한 개념들을 이때 또 요약 정리해드리고요. 2022년 1월 제 시간표입니다. 러셀 센텀의 월화 나오고 있고, 수요일날 러셀 기숙,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영통과 기숙, 그 다음에 토요일날 러셀 대치 생원 생투를 강의를 합니다. 자, 수능 생투의 실제. 암기 제대로 하고 실수 안 하면 풀 수 있는 그냥 좀 쉬운, 그냥 쉽게 말해서 쉬운 문제가 15에서 16번. 이건 절대로 안 틀려야 되겠지. 요건 무조건 맞춰야 돼. 요거 다 맞추면 한 4등급은 나와. 만약에 요거 다 틀리면은 한 4등급은 나와. 요거 다 맞추면. 근데 우리가 목표가 4등급은 아니잖아. 뛰어난 이해력 계산 능력이 필요한 변별력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소위 준킬러 킬러 문항. 이 4문제에서 5문항 나온다고. 얘를 거의 10분 안에 풀어야 돼. 10분도 안 걸려야 돼. 그래야 너네가 1등급 또는 만점을 노릴 수 있어. 만점 노리려면 진짜 얘네 거의 한 8분 정도 만에 풀어야 돼. 얘네가 너무 어렵거든. 정말 미친 난이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0학년도부터 바뀐 교과과정 내용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현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교육과정하고 현 교육과정이 언제 바뀌었냐면 2019년, 그러니까 학년도 말고 년으로 설명할게. 2019년까지가 전 교육과정이었고, 지금이 2021년이고 작년이 2020년이야. 2020년부터 현 교육과정이었거든. 그러니까 2021년, 오늘이 2년 차고, 여러분이 날 만날 때가 3년 차야. 바뀐 내용이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변한 것은 별로 없어. 90% 이상 원래 내용 유지하는데, 그래도 그럼 추가적으로 바뀐 게, 그러니까 10% 바뀌었다 이거 아니야? 뭐가 바뀌었냐면, 생명과학 역사라고 약간 과학사 같은 단원이 1단원에 추가가 됐어. 일단은 쉬운 문제로 굉장히 쉬운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1번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역사에 대한 역사 내용들은 좀 암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지엽적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수특에 있는 내용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생활에 있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물질이나 아니면 뭐 생물 구성체제 있죠. 조직, 기관, 기관계 이런 것들. 이게 생투로 올라와 버렸어. 그러니까 생화학 파트가 생투로 올라와 버렸어. 그러니까 암기 파트야. 이것도 뭐
그냥 이거는 개념 완성 한 번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좀 풀어주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생투가요.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그럼 더 불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전 교육과정보다 줄어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예전에 킬러로 나오고 있었던 PCR이나 아니면 DNA 염기서열 분석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제 안 나오고 있어. 수특에는 PCR이 전 교육과정에는 아예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늘 킬러 문제로 나왔었는데 지금 현 수특에는 PCR이 이제 참고 자료로 3분의 1쪽 정도로 나오고 있고 3분의 1쪽 정도에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고 있고 PCR은 2020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 수능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계속 안 나올 것 같고요. 또 현미경하고 마이크로미터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전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뭐 3년에 2번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개념에서 생투에서 골 때렸던 게 분류인데 분류가 거의 50%가 줄어버렸어요. 정말 이건 잘한 거야. 왜냐면 이게 전 교육과정에서 분류가 차지하는 개념 내용이 전체 내용의 한 4분의 1 이상이었거든요. 거의 5분의 2 정도라고 해야 될까? 암기할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수능에 개통수 문제 하나랑 분류 문제 하나. 그러니까 분류랑 직접적으로 암기해서 푸는 분류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뭐 암기에 대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뭐 평가원이 그런 수능의 그 수능 트렌드가 계속 이제 수학적 계산 과정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머리를 굴리는 막 브레인 서바이벌 문제식으로 되니까 거기에 이제 좀 약간 발 맞춰서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분류는 한 50% 빼버렸습니다. 원생생물하고 균계에 대한 자세한 분류 모두 사라졌고요. 식물의 생활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아서 암기량은 오히려 전 교육과정보다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생투 이게 전 교육과정이야. 이게 전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야. 2019년에 치러진 거. 난이도 매우 높았어. 1컷이 45. 야, 생투 어차피 보는 애들 이제는 잘하는 애들 위주로 보는데 서울대를 아무래도 목표로 하는 애들을 보려고 할 거 아니야 보통? 근데도 1컷이 45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일단 그 준킬러 문제와 킬러 문제로 11번 샤가프 문제 오래 걸리고 여기 내가 난이도 하드라고 써놨는데 제가 난이도를 1, 2, 3, 4, 5로 적당히 나누면 요게 한 4 정도. PCR 문제는 이제 출제가 안 돼서 별로 필요가 없지만은 뭐 굳이 매긴다면 그러니까 이게 한 3.5, 3.5 정도 되겠네. 그리고 요 킬러 코던 추론 문제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웠어요. 이게 4 정도. 3.5, 3.5, 4. 그리고 하디바인베르크 문제가 이건 그냥 완전 노가다 문제야. 노가다 문제여서 난이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오래 걸려. 그래서 3.5, 3.5, 4.5, 아니 3.5, 3.5, 4.5, 얘가 4.5 정도 봐. 얘가 한 3에서 3.5 정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점을 받으려면 이 준킬러 킬러 외에 16문항을 10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요 남은 20분 동안 요 4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버거웠어.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자, 생투를 지금 오리엔테이션 지금 강의 듣는 사람들이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일단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둘 다 이 강의를 두 부류 다 이 강의를 들어도 돼. 수능 생투를 지금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팁을 주면 한번 생각해봐. 네가 서울대, 공대나 자연계열을 붙었다. 근데 연대의대를 붙었어. 근데 난 그러면 연대의대 갈 거야. 할 거면 투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로 서울대를 갈 거야. 면 하고 아니면은 점수 말해줄게.
나는 정말 서울대를 가고 말 거다면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점수로 말해주면 일단 국영수가 111이 떠야 돼. 그리고 수학 96점 이상. 이 정도로 제안해 드릴게요. 수학 96점 이상 받을 자신 있고 국영수 111 뜰 자신 있으면 2를 감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2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원을 하세요. 그냥. 2는 어렵습니다. 자, 2021학년 수능 생투. 코로나가 터지고 첫 번째 수능이야. 12월 3일로 수능이 미뤄졌었지. 이 날짜는 지금 오늘 날짜고. 2020년 12월 3일 날 치러진 수능.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 2020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치러진 모의고사들이 생투는 4월부터 치르죠. 4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다 쉬웠어. 너무 쉬웠어. 그래서 와 이거 뭐 애들 학력저하가 많이 됐나? 평가원이 그걸 반영해서 굉장히 쉽게 내고 있나? 그럼 수능도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 아니 근데 1컷이 47이야? 뭐야 이거? 상위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교육청하고 평가원이 아무리 쉽게 나와도 수능에서 다시 갑자기 어렵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대비를 하고 있었지. 언제 한번 뒤어봤니? 아까 전에 2019학년도 국어 내가 1컷이 83인가 85인가 그랬다 그랬잖아. 9평 때 국어 1컷이 98인가 그랬을걸? 근데 갑자기 겁나게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생투도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워졌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으니까 상위권들은 다 대비를 하고 있었지.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면서 1컷 47, 2컷 42, 3컷 38. 그래서 솔직히 98% 이상의 학생은 시간 안에 다 못 풀죠. 한 문제 정도는 버리죠. 98% 정도는. 그래서 준킬러 문항이 11, 13, 16. 11번 문제는 이제 제한 요소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좀 쉬웠어요. 거의 뭐 레벨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1. 전사인자 문제는 퍼즐 맞추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인자가 어디 달라붙으면 유전자가 발현되고 뭐 그런 거거든. 근데 요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 이게 난이도가 한 레벨 3 정도. 그리고 이때 그 수능 말고 6평 때 20번 샤가프 문제가 되게 어렵긴 했거든. 이건 좀 많이 어렸어. 이게 한 레벨 5 정도야. 근데 수능에서 나온 샤가프 문제는 그것보다는 좀 쉬어서 한 3.5 정도? 3에서 3.5 정도. 그 다음에 요 18번 킬러 코돈 추론 문제. 전통적으로 냈어요. 그렇지만은 코돈 추론 문제는 아무리 전통적으로 내도 어렵습니다. 연습을 부단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뻔하게 나와도 그래도 어려워. 코돈표 다 외워야 되고. 막 염기가 이렇게 변할까 저렇게 변할까 유전자 돌연 염기 하나 빠지고 뭐 동일한 염기가 2개 빠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일일이 염기설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아미노산 사열 다 추론하고 어려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었던 레벨 난이도 거의 5 정도의 문제였어요. 20번 하디바인베르크 문제 조잡하게 나왔죠.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 얘는 레벨 한 3에서 4 정도, 3.5에서 4 정도. 네, 아무튼 좀 많이 어려웠어요. 자, 가장 최근에 공신력 있는 시험이 이제 2022학년도 9평이죠. 올해 9월 1일에 치러졌던 거. 그래서 생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69점이 나오고 1컷이 46, 2컷이 43, 3컷이 39가 뜨고 있습니다. 이 9월 생투도 제가 이제 곧 올린다고 했죠. 유튜브에 해설 강의.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1컷이 46이 뜬다? 날고기는 천재들이 보는 거니까. 그지? 생투에서 2등급만 돼도 솔직히 머리가 많이 좋은 거지. 1등급은 천재들이고. 그러니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높은 이유를 말한 거고. 자, 네, 아무튼 이 어려운 고난의 생투 길을 어떻게 함께 걸어가면 되겠느냐. 이제 당연히 개념 완성부터 해야죠. 그래서 개념 완성 수업은 전범위 개념을 완벽하게 확립하는 게 목표고 대상 수강생은 예비 고3과 그리고
N수생 중에서 이제 개념하고 유전을 다시 올바르게 공부하고 싶은 N수생들. 수업 기간은 12월 말에 개강합니다. 러셀 대치 기준으로 1월 1일에 개강할 겁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9주 동안 개념 완성 수업을 할 거예요. 강의 특징. 생투가 학습량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기본 개념을 제가 영혼을 갈아서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상세하게 얻어갈 수 있어요. 노베이스에서 수강 시작 가능한데 노베이스라고 하면 이제 뭐 정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목을 뭐 원래 뭐 재수생의 경우 뭐 생원 지원하는데 이번에 좀 국영수가 이제 111 내가 재수하면 국영수 111 뜨고 수학 진짜 만점 가까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투 도전해보고 싶어. 난 정말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런 학생들. 갑자기 뭐 과목을 바꾼 학생들. 뭐 그런 학생들이겠죠. 아니면 뭐 고3인데 아직 생투 선행학습 안 했어. 그런 학생도 수강 시작 가능해요. 다만 노베이스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과학고 다니는 애들 그리고 뭐 대치동에 또 강남구에 막 뭐 꼭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선행학습한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노베이스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쨌든 노베이스가 수강 가능하다. 이런 정의 확실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주차 때부터 매주 평가원의 경향을 반영하는 고퀄리티 미니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부모님들한테 문자 발송 드리고 성적 발송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학생과 개인 면담이 필요하다면 이제 1대1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학생의 학습을 도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울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능 설명과 유전은 판단력과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두뇌 회전, 계산력, 그러니까 수학적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수학적 머리가 많이 중요합니다. 암기가 당연히 밑바탕이야. 내가 암기 최소화라는 건 암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억지로 암기시키는 것을 줄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암기를 할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내 목표야. 과도한 도구 사용을 내가 지양한다고 그랬어. 축적된 경험을 쌓게 해서 고퀄리티의 많은 문제를 풀게 해서 한국말 하듯이 자연스럽게 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개념 완성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수능 1등급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